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피의자 윤석열. 그러니까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까지 어제 내렸습니다. 속보들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 전에 큰 그림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예. 아마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까 이거이실 건데 네. 물론 절차적으로는 여당 이탈표 8표가 나오느냐 이건데 그걸 이끌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수사, 두 번째 폭로, 세 번째 윤석열의 활동, 네 번째 이걸 여당이 어떻게 수습해 가느냐 일 텐데 요걸 오늘 뉴스연구소 전체에 걸쳐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변수 첫 번째 수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탑뉴스는 누가 뭐래도 윤석열 출국 금지 그리고 김용현 구속영장일 겁니다. 네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가 된 거는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공수처가 신청해서 법무부가 승인을 했습니다. 공수처장이 했던 얘기가 내란죄 수괴랑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수사관 모두가 갖고 있다. 구속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속 수사 원칙이란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얘기도 이건 이제 경찰에서 나왔거든요. 요건에 맞으면 긴급 체포할 수 있다라고 어제 특수본 관계자가 언급을 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구속 얘기가 나오고 경찰에서는 긴급 체포 얘기가 나오고. 네, 그랬습니다. 내란 사태 넘버 2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로에 섰어요. 검찰이 어젯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한 뒤에 지금 48시간이 지난 거군요. 48시간이 오늘 아침까지였는데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전인 어젯밤에 청구를 했고요. 혐의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이제, 근데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내란이라는 게 중죄고 또 핸드폰 바꿨잖아요. 바꿔서 새 전화기를 검찰에 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넘버 3로 꼽히는 계엄 기획자라고 불리고 충암파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CBS 법조팀 단독 보도였는데 이 주거지뿐만 아니라 관사 그리고 방첩사 부대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첫 압수수색이었어요. 네. 방첩사 이름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기무사가 한번 계엄 논란이 있었고 해체가 됐잖아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신설된 조직입니다. 이번에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국회 선관위에 이제 보내졌었던 계엄군 중 일부가 이 방첩사 소속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사기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 군데가 엇갈려서 계속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이 기싸움이 오히려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먼저 경찰이 방첩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반려했거든요. 그런데 좀 있다가 검찰이 자체적으로 청구해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입장이 좀 어이없을 수가 있죠. 반대로 경찰은 검찰이 합동수사본부 하자라고 제안했었는데 이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오합지졸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따로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사실 이거를 대통령실 혹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체 통화를 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지금 네. 그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는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도권 잡으려고 대면 조사를 먼저 하려고 하는 이제 유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경쟁적으로. 근데 먼저 대면 조사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장관 3차 조사까지 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까지 다 소환조사 이미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검찰이 앞서 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압수수색까지 그러니까 이런 강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걸 막으려는 경호처랑 물리적 충돌하면서 이게 또 탄핵의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쭉 해주셨는데 박순봉 기자 특히 주목하시는 부분 어디입니까? 지금 검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거는 이미 분위기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나온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적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내란의 정점에 있는 그 지휘자였다라고 그렇게 지목을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고요. 네. 속도도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방금 김광일 기자 얘기해준 대로 이번 주 내로 체포 내지는 구속 같은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지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실제로 좀 조율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거 합동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 합의는 역시 잘 안 됐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세 곳의 수사기관들이 다들 지금 위기이자 기회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정부 자체가 검찰 정부라고 하는 그런 치명적인 오점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계속해서 수사력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고, 음. 그리고 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또 동조자다 경찰청장 이런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각자의 불명예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잡는다라거나 이런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공을 세워야 되는 이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서로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개별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굉장히 거군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좀 대통령실 분위기를 짚어드리면 음. 사실 분위기랄 게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응대가 박성문 기자가 이걸 없거든요.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 안 그래도 제가 궁금했어요. 대통령실 요새도 출입하시면은 분위기가 어때요? 안 그래도 질문할 참이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정말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예. 그냥 일반인들도 물어보고 아니면 뭐 정부 여당 관계자들도 많이 물어보는데 예. 거의 저희도 좀 접촉은 안 돼요. 일단 고위 음. 관계자들은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취재차 전화하면 원래 잘 받아주잖아요. 출입 기자들한테는. 사실 대통령실이 잘 받아주는 출입처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관계를 쭉 아. 형성해 오고 출입 기자들은 어느 정도 전화를 받아주는데 네. 그런 기능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사실 음. 이제 받아도 할 얘기도 없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음. 참모들도 어느 정도는 좀 선을 긋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음.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는 그 과정에서 일부 배제됐던 건 좀 명확해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랑 아주 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상황을 전해줄 만한 사람도 없고 전해주고 싶은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전화 자체를 안 받고, 사실 또 출입 기자들이랑 이제 식사 약속 같은 것들도 있는데 네. 모든 약속이 다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음. 하나도 유지되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좀 궁금했던 건 그러면 이제 출근들은 하나 하는데 출근들은 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들도 하고, 그러니까 수석급 이상들도 다 출근을 하고, 또 실무진들도 출근들을 하는데 보면 이제 그냥 실무진들 같은 경우에 저는 뭐 휴가라도 좀 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아름아름 물어봤는데 휴가도 안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저 휴가 갈게요 이런 분위기도 아닌데, 동시에 또 대통령실이라는 데가 그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잖아요. 음. 그럼 대통령의 일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할 일도 없는 그런 그럼 지금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어디 있는 걸로 기자들은 추정합니까? 그냥 뭐 관저에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칩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위치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고요. 아하. 그나마 이제 접촉 가능한 거는 이제 대변인 정도인데 예. 그나마 뭐 얻을 수 있는 건 오늘 혹시 뭐 일정 발언 있냐? 같은 거나 뭐 음. 이런 게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없을 것 같다. 뭐 요런 정도의 답변만 받을 수 음. 있고요. 어제도 말씀을 해 드렸는데 일정 공지 자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이렇게 네. 일정이 없음이라는 공지 정도는 해 줬었는데 그 공지도 없고요. 좀 그냥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실무진들은 약간 넋두리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일자리 찾아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만 이제 아마 직장으로서의 역할이 거의 끝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들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어제도 짚었었는데 이제 수사하라는 이런 트랙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탄핵 내지는 하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단의 영역이 하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정치적 트랙이 처벌, 있잖아요. 형사 처벌 따로 봐야죠.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당 내지는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그림은 뭘까? 지금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들었던 어제 뭐 여권 관계자 해석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서 이제 좀 전해드리면은,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그렸던 그림은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그 그림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탄핵이 되는 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여권은 다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뭐 명시적인 이유 말고 속내를 좀 들여다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까지 버틸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 그리고 보수를 좀 복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 시간 벌기, 시간 끌기의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 건데 탄핵이나 하야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주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하야하게 될 경우에는 하야 직후부터 60일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고, 네. 탄핵안이 국회 통과하면 이제 헌재로 가죠. 헌재 판결이 최장 이게 180일? 60일. 그렇죠. 60일이고 그리고 나서 아니요. 60일보다 더 네, 길어질 수 60일 있어요. 대선까지 예, 60일입니다. 최대 6개월이 나올 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 후로 이제 60일 예.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하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끌어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특히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치르게 되면은 인제 바로 그 넘어간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특히 그 기본적으로는 지지층들을 향한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탄핵을 수용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석이 뭐냐면은 네. 이 체포나 윤 대통령의 그 구속 같은 것들이 이뤄지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모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그런 그림이 영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 보자. 음. 그러면 국민들 중에 일부도 '아 그러면 어쨌든 책임자는 좀 처벌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 그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결집이 될 거다. 네. 이런 정도의 판단이 나오면서 보수층들이 다시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러니까 음. 일종의 뭐 효용감이랄까요? 아니면 명분을 한 가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기본적으로 하나 생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제 법적인 문제들을 봐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됐을 때 직무정지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당연히 직무정지 아니에요? 구속이 되면? 제가 근데 어제 그 헌법학자들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굉장히 의견이 그래요?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직무정지 형태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게 탄핵인지 하야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권 관계자의 설명은 그 직무정지라는 건 결국 체포 내지는 구속에 따른 직무정지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는 아,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그 직무정지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왜 어.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그 먼저 쟁점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체포나 구속이 돼도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헌법학자들 사이에 의견 좀 엇갈리는 게 어제 제가 그 이석연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정태호 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랑 통화를 해봤는데 네. 법리적으로는 일단은 그 직무가 정지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아주 음. 근본적으로 보자면. 아, 그러니까 옥중 결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예전에 지자체장이 그렇게 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법을 바꿨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옥중 결제에서 법을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그 법 바꾼 게 지금 대통령을 이렇게 적용시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으로는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예.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직무정지가 아니다? 되는 건 아닌데 음. 다만 이제 이석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이거를 또 해석을 좀 해보자라면 그러니까 예. 아주 예. 원론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그 상황을 또 사고로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적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아마 국민의힘은 직무 정지가 된 것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한덕수 총리한테 그 권한 대행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은 그 말했던 뭐 질서 있는 퇴진 요 수순으로 가는 그림. 그래서 한동훈 대표 머릿속에는 구속이나 체포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얘기가?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 권한 대행 체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까지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 헌법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아요. 쟁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오늘 2부에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 궁금증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707 단장의 증언. 예, 어제 방송 끝날 무렵이었어요. 707 특임대의 특임 단장이 사실은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이 누가 있는지도 다 노출이 안 되는 건데 여기에 특임 단장이 선글라스도 끼지 않고 명찰도 다 착용하고 얼굴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했죠. 네, 그러니까 707 특임대라고 하면 내란 사태 당시에 국회의사당 현장에서 봉쇄 진압작전 직접 수행했던 부대잖아요. 예. 여기 단장인 김현태 단장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당시에 내가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밝혔습니다. 본인의 상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한테 지시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자체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실제로는 지시를 한 것 같다. 그걸 내려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는 본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끊어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 오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막아라. 뭐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다라는 여기서 건데. 말하는 150명은 그러니까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그 수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150명 막아라. 그렇죠. 그 의결 정족수를 막으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건데 이게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얘기랑은 배치가 됩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지난주에 민주당 박선원, 김병주 의원들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김용현 장관한테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를 난 받았는데 항명인 줄 알면서도 내가 지시 안 했다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거랑 상반되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다만 김현태 단장이 추가로 말했던 게 처음에는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말했지만 현장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더니 무리하지 말아라
라고 정정했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아, 예. 요 지시 여부뿐만 아니라 사전 인지 여부도 엇갈리는 얘기가 나왔는데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예전에 나는 언론 보고 알았다. 네. 20여 분 전에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김현태 단장 얘기에 따르면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연초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했었대요. 서울에 동시다발 테러나 불순 세력에 의한 혼란이 발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 그런 얘기를 옛날엔 뜨문뜨문하다가 최근에 그 빈도가 더 커졌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건 당일날 뭐 준비해라 뭐 좀 뭔가가 발표될 거를 암시했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전에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곽정근 특전사령관은 김병주 의원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했던 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맞을까를 체크를 저도 좀 해봤는데 특전사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예. 곽종근이 거짓말하고 김현태가 맞는 말 한 거다. 라는 내부 얘기를 분위기를. 또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곽종근이라는 사람은 계엄주도 육사 4인방,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랑 여인영 방척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4명이서 비밀 회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과연 이 계엄에 대해서 몰랐을까?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저희가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기저기서 양심 고백인지 폭로인지 뭐 자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 지휘관들의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는데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인가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죠. 자, 박순모 기자. 네. 그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기밀로 돼 있거든요. 그 신분이요. 맞아요. 근데 그 이름하고 심지어는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름표를 달고 나왔어요. 예, 내 예. 이름이 이거다라고 마스크로 가리지도 않고 뭐 선글라스를 끼지도 않고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다라는 거는 왠지 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조직을 살려야 된다 막 이런 식의 그 폭로전에 좀 연이어 나섰다라는 게 이 그림이 검, 경, 공수처가 수사 나서는 거랑 좀 비슷한 그림. 그러니까 조직보호 논리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좀 주목이 되는 지점이 있고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육사의 위기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거든요. 네. 이게 대통령실 내지는 정부 인선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임기 초기부터 소위 말하는 어공을 잘 쓰지 않고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들을 잘 쓰지 않고 관료 출신들, 그러니까 뭐 행시 출신이나 맞아요. 아니면 뭐 사법고시 출신들, 그러니까 검사들 이런 인사들을 많이 썼는데 이게 똑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군대에서도 육사들을 선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강일 기자가 얘기해줬던 게 뭐 육사 4인방 이런 식의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출세했던 육사 출신들 반대로 보자면 다른 정부에서는 뭐 숫자를 좀 비교는 해봐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ROTC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간부들 뭐 이런 사람들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배치를 했는데 이번에 육사 출신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육사 출신들이 도리어 이제 다시 화살을 맞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나온 얘기들은 2번의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육사 출신들 아니냐. 이런 군 내부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연이어 폭로들이 쭉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야권도 야당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장이 섰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단 공을 선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군의 폭로 욕구와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쳐야 되는 이게 맞물리면서 예를 들어 박범계 의원이 이제 폭로한 무인기 북한에 보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다만 조금 우려되는 지점들은 이런 폭로가 이제 군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내용들이 나올지 알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서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고 북한이 공세를 취하는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자면 그 육사 4인방 중에 한 사람 여인영 방척사령관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내려온 명령을 맞나 틀리나 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의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위법한 정도의 명령은 사실 거부했어야 되고 그런 주장은 법원에서도 책임이 조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실 그 방첩사의 이 어떤 말단 직원들이 결국에는 선관위랑 국회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배회했던 거는 결국 항명인 걸 알면서도 결국 밖에서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런 비겁한 변명이 다시는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박선원 의원 인터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연구소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